중국 1위 게임사이자 바이두, 알리바바와 함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텐센트, 많이들 들어보셨죠? 시가총액만 795조로 364조인 삼성전자의 2배를 훌쩍 넘는 IT 회사입니다. 하지만 텐센트가 처음부터 게임이나 IT 회사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요. 시작은 소규모의 메신저 사업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카카오의 미래를 보려면 텐센트를 봐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IT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텐센트. 오늘은 그 역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텐센트는 1998년 마화턴과 그의 대학 동기들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설립 이듬해죠. 1999년 텐센트는 O1CQ라는 PC기반 메신저를 출시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비슷한 일을 하던 RCQ의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인해 QQ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지만요. 소송 이슈로 이름을 바꾸고 QQ는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데요. 2001년 동시 접속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02년에는 사용자 수를 무려 1억 명 보유하지만 당시에는 이렇다 할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수익에서 고전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는 싸이월드 돌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텐센트는 이걸 놓치지 않고 벤치마킹해서 2003년 QQ쇼를 출시하게 됩니다. 싸이월드가 아바타의 가상의 옷을 입혔다면 QQ쇼는 아바타의 실제 옷 입히기로 다양한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입점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죠. 한편 같은 해인 2003년 텐센트는 게임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QQ.com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게임 유통 및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기반해서 특히 한국 게임들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게임 유통사로 자리매김하죠. 2003년 3D 온라인 게임 세피로스의 수입을 시작으로 2007년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2008년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를 퍼블리싱하면서 각각 400만, 500만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2011년 이번에는 투자회사로서의 역량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은 텐센트 사업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하면서 주가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2010년 카카오톡 지분의 13.3%를 사며 2대 주주로 등극하더니 카카오톡을 벤치마킹한 위챗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매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를 확대한 끝에 2013년에는 위챗페이 출시까지 이루며 승승장구, 현재는 12억 명의 사용자 수를 보유한 명실상부 1등 메신저가 됐습니다. 주된 사용 지역이 중국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12억 명이라는 사용자 풀은 텐센트의 강력한 미래 성장 도구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6년 당시 세계 1위 모바일 게임사였던 슈퍼셀을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해서 글로벌 IT 공룡 기업으로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슈퍼셀 인수 이듬해인 2017년에는 왕자 영요라는 모바일 게임까지 엄청난 흥행을 이뤘는데 결국 이듬해엔 게임 사업 부문의 흥행 등의 영향으로 당시 텐센트의 영업이익은 한화 15조 원으로 전년 대비 60.9% 상승, 매출액도 56.6%가 증가할 만큼 고성장세를 기록합니다. 이때 미국은행 웰스파고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를 달성하기도 했을 정도네요. 자, 하지만 사업이란 게 늘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죠. 잘 나가던 텐센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2018년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텐센트는 무려 1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의 길을 걷게 되죠. 한 해 동안 주가 낙폭은 마이너스 22%나 됐죠. 급기야 2018년 가장 실망스러운 종목으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사업부를 개편하기로 하며 텐센트가 내린 결정 중 하나가 핀테크를 키우자는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됐죠. 모바일 결제 핀테크 부문 및 클라우드 사업을 독립적인 사업부로 분리시키고 B2B 부문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과일까요? 텐센트는 2019년 재기에 성공하면서 매출의 다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신규 사업이었던 핀테크 그리고 클라우드의 매출 비중을 2015년 5%에서 2019년 27%까지 끌어올렸는데 중국 클라우드 시장과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알리바바에 이어 2위를 달성할 만큼의 큰 성과였습니다. 핀테크 부문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위챗 생태계가 있는데 중국 결제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알리바바와의 경쟁에서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텐센트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탄탄한 위챗 이용자를 활용했죠. 위챗 이용자들을 잠재 고객으로 위챗 안에서 금융업, 쇼핑, 콘텐츠, 광고 등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어요. 위챗 내 샤오청시라는 미니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이렇게 위챗에서 검색만 하면 앱스토어로 가서 직접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바로 모든 앱 실행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챗페이로 유료 결제가 이뤄지면 그 수수료를 챙겨가는 거죠. 위챗페이와 위챗을 개발한 이 위챗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셔오룽 텐센트 부회장은요, 위챗 하나로 모든 앱을 전화 통일하겠다라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니 프로그램 내 등록된 앱은요, 출시된 2017년 초 58만 개에서 2019년 말 100만 개를 돌파했고 하루 이용자 수는 3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핀테크 하면 연결되는 거 당연 이커머스죠. 직접 키우는 대신 여러 회사들을 인수해서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의 파이를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위챗 내 콘텐츠 사업과 광고 수익으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15년 기준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이 알리페이 68%, 위챗페이가 27%에서 2020년 알리페이가 55.1%, 위챗페이 38.9%로 격차를 좁히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텐센트가 위기를 극복하고 무섭게 성장을 해온 발걸음을 한번 따라와 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고 위기 포인트는 없을지 전망을 살펴보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는 위챗과 게임 산업 등 B2C 분야를 캐시카우로 성장을 했지만 텐센트의 중장기적 매출은 핀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B2B 인터넷 분야로부터 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중국은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또 위챗과 위챗페이는 이미 중국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플랫폼이라 중국의 경제 발전이 계속된다면 핀테크 분야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 대상 B2C 시장을 잡은 텐센트의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은 기업 대상 B2B 클라우드 산업인 셈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료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나 스토리지 등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업계 1위 아마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업무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이 대폭 성장하면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타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 늦게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클라우드 사업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성장률로만 보면 연간 111%로 1위를 차지했죠. 아직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은 1위 알리바바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018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지목한 후 적극적으로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봉쇄 조치를 취해 기업용 동영상 수요가 급증하자 8일 만에 10만 대의 클라우드 서버를 추가한 이유라는 유명하죠. 텐센트는 앞으로 5 시대에 발맞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등 IT 기술 인프라에 5년간 약 85조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기업 투자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서 전 세계에 침투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800여 개 중 70개 기업은 이미 상장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60곳 이상이 기업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됐죠. 전 세계 게임 기업 투자 인수를 시작으로 자국의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스트리밍, 금융, 제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투자 중인데요. 최근엔 테슬라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텐센트의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텐센트 주가의 불확실성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중국 내수에 의존도가 큰 텐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과 위챗의 거래를 막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애플, 월마트, 디즈니,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하는 입장에서 필수인 위챗을 막았을 때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며 반기를 들었죠. 실제로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위챗이 삭제되면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은 2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텐센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중국 내수에 의존하는 텐센트에 미국의 제재는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 현지에서의 전망이라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텐센트의 주력 사업인 게임 사업부의 경우 아직까지는 텐센트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매출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체 모바일 게임인 왕자영요, 화평정영 등이 여전히 탄탄한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중국의 5G 상용화와 함께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이 열리고 베이징의 정부는 향후 5년간 게임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텐센트는 미국의 GPU 회사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클라우드 게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국 내수에 기반해 다시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요. 단기적으로는 9월 초 세계 3위 모바일 시장인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내년 예정이던 크래프톤의 상장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새로운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네요. 자, 얼마 전 IT 기업의 독주를 막을 중국의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도 불확실성에 한 몫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손을 댈 때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형편이라 이게 단기적으로 갈지 장기적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알리페이의 모바일 결제 점유율이 더 앞서다 보니까 신용평가 모델 등 데이터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텐센트는 게임, 메신저 사업으로 시작해서 중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해 지금은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헬스케어, 이커머스, 광고 등 정말 손을 안 뻗친 곳이 없는 문어발 경영의 대표회사인 것 같아요. 문어발의 가운데에는 위챗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챗 하나로 이렇게 사업을 키워나가는 걸 보면 정말 카카오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피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며 성장했지만 위기가 왔을 땐 투자자로서 변신하기도 하는 등 아주 발빠르게 생존 본능을 발휘한 덕분에 단순히 카피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장도 이룬 것 같습니다. 탄탄한 게임과 핀테크를 기반으로 IT 기술력에 엄청난 투자를 퍼붓고 있는 동시에 고속 성장 중인 텐센트, 중국 내수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행보가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또 앞으로 계속될 알리바바와의 경쟁을 계속해서 지켜본다면 국내 대표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행보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지은의 경제백과였고요. 다음에도 저는 인사이트 있는 정보 들고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